안녕하세요. 바이앤홀드입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돈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께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기가 언제쯤부터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에서도 알려드렸듯이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고 지키시면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경제적 자유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연평균 15%의 복리의 힘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둘째는 바이앤홀드를 지키셔야 합니다. 바이앤셀은 안 된다라는 거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이앤셀은 안 되는지요. 그럼 첫째, 연평균 15% 복리의 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네이버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7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주식은 복리로 굴러간다고 하는데 이 복리를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를 접했을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복리라는 게 뭐지? 뭐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데 내 돈이 불어난다고? 막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어서 눈덩이처럼 복리는 불어난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복리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려드릴게요. 복리를 먼저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약된 먼저 보겠습니다.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할 때 원래의 금액이나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간단히 계산해주는 일종의 어림 기준이다 라는 거죠. 어림 기준이긴 한데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과학자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그리고 고안해낸 법칙인데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주 명언이죠.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라고 하면서 원금을 2배로 불리는 기간을 복리로 계산하는 이 산식을 제시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리의 정의를 보면 복리란 매월 원금과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이자를 더해주는 이자 지급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뭐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자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주식 계좌에 넣기 때문에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수익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은 이런데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원금이 2배가 되는 이제 시간을 우리는 구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71을 나누기 수익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인이 이제 목표한 수익률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15%가 정도가 되는데 15%를 70으로 나누면 이 시간이 나와요. 원금이 2배가 되는 그 복리의 그 계산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은 이제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고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한번 믿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선 이 7위에서 나누기 수익률을 하면 원금이 이제 2배가 되는 시간이 이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이제 15%로 잡았습니다, 연에. 그러면 72를 15로 나누게 되면 4.8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4년 8개월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년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상 근데 15%를 곱하기 4.8 하게 되면 이제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72%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2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28%는 이제 복리가 알아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2배인 100%가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복리로 되기 때문에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5년마다 15%의 수익률을 거뒀을 때 해년마다
2배씩 이렇게 5년마다 늘어나는지 4.8년이기 때문에 어림 잡아서 우리가 5년으로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5년마다 이렇게 2배씩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시면 돼요.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캘큘레이터라고 치시면 됩니다. 컴파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복리란 뜻이고요. 인터레스트는 이자, 캘큘레이터는 이제 이게 계산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리 이자 계산기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딱 처음에 이 녹색 박스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 처음에 요거 데일리, 먼슬리, 이얼리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캘큘레이터로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화가 없어가지고 달러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불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1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달러가 뭐 1,000원은 아니긴 하지만 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만 달러를 이제 1억으로 놓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달러, 1억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우리가 15%가 목표 수익률이기 때문에 15%로 놓고, 그 다음에 이얼리, 그 다음에 연수는 이제 20년을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운드 인터벌은요, 이얼리, 그러니까 연복리 수익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파짓 어마운트는 이제 제가 뭐 먼슬리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000불을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넣어도 좋고, 뭐 200만 원 넣어도 좋고, 제 여건에 맞게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넣지는 않고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거치식으로 연복리 15%로 20년간 굴리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캘큘레이터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굴려보면요. 처음에 밸런스는 이제 잔액인데 10만 불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1억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5년이 되면 아까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7위 법칙에서도 계산했듯이 5년이 되면 2배가 돼야 되죠. 정확히는 4.8년이긴 하지만 5년이 됐을 때 1억의 2배인 2억이 20만 불이니까 2억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또 지나면 이제 10년이잖아요. 그러면 2억의 2배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그렇죠.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10년에서 또 5년이죠. 15년이 지나면 4억의 또 2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4억의 2배는 8억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15년에서 또 5년이 지나면 20년. 제가 아까 맥시멈 20년까지 이제 계산을 하게 했었는데, 그럼 8억의 2배요. 그러면 16억이 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리라고 하는 것은 스노우볼 효과에 의해서 우리도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눈덩이가 걷잡을 수 없이 뒤에 가서는 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굴리지 못할 정도로. 복리도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께서 복리의 마법을 누려라. 주식 투자할 때 복리를 누려라. 샀다 팔았다 하지 말아라. 계속 꾸준히 좋은 자산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다 이런 이유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2배 돼서 4억 될 때랑 8억이 2배 돼서 16억 됐을 때 돈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복리의 스노볼링 효과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눈에 보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이제 복리로서 보는 건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0년부터 해서 2년, 4년, 6년에서 쭉쭉쭉쭉 이제 20년까지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프린시펄은 이제 원금인데요. 제가 만약에 1억을 거치식으로 요때 이제 넣었다면 요거를 아무런 그런 투자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제가 가지고 있으면 요 1억은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1억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interest no compounding은 이제 단리인데요. 단리로 이렇게 넣어도 조금씩 이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제 자산이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갈수록 증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은 이제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복리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복리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 차 정도 되니까 이렇게 수익률을 이제 이 동그라미만큼 수익률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게 되면 18년이 되면
이제 단위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수익률을 다 이제 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복리는 시간의 마법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식 투자는 뭐 시간과의 싸움이다. 뭐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유리하다. 나이가 적을 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투자를 어렸을 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좋은 자산에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 보듯이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노우볼링 효과처럼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수익률을 크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쭉 이제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10대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자산들은 대부분의 지금 엄청난 부는 50대, 60대 때 이후부터 엄청나게 이 복리의 마법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뭐 코카콜라를 엄청 초창기 때 투자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코카콜라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코카콜라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식이 계속 복리의 힘으로써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로 한번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10만 불을 우선 모으는 게 제가 우선 목표고요. 10만 불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모으고 그 다음 15%로 20년,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10만 불을 모았다고 해도 제가 한 달에 한 평균 한 100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할게요. 한 달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하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처음에 그 10만 불, 그러니까 1억을 넣고 추가로 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20년 동안 이제 16억이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한 달에 이제 1000불이니까 이제 12,000불이 되겠죠. 1년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제가 한 달에 100불씩, 1000불씩 이제 넣는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넣는다고 했었을 때 이제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보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이제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10만 불, 그러니까 1억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제 5년이 됐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2억이었는데 이거는 한 2억 8천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이때는 정확히 2배인 4억 정도가 됐었는데 6억 6천이 됩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다르죠.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넣어도. 그 다음에 15년이 되면 이제 4억의 2배인 8억이 되는데 이제 요거는 보니까 2배가 좀 넘죠. 2배면 한 12억 정도가 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14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20년에는 정확히 16억 정도가 이제 되는데 이거는 30억 가까이가 되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5년이 지나면 30억이 한 어림잡아 2배라고 쳐도 한 60억이 된다라는 건데 60억이면 뭐 지금 강남 아파트를 한 채 사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남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한 저의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기는 한 요 15년이 지난 시점. 아까 제가 1억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제 투자했었을 때 이제 한 15년. 제 나이가 지금 38인데요. 한 2년 뒤면 저는 이니셜 밸런스인 한 1억은 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0만 원씩 부어서 제가 한 55살이 됐었을 때는 한 14억 정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4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냐?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14억의 15%는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15%씩 이제 매년 저의 이제 계좌 포트폴리오가 이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러면 근데 연간 15%씩 굴릴 수 있다고 그런 투자 자산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를 굴릴 수 있는 자산이 있어요.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 그래왔지만 뭐 앞으로 그러겠다라는 보장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2억 1천만 원의 미국 주식은 여러분 22% 세금을 떼야 해요. 세금을 떼는데 세금만 4,6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1천만 원에서 4,620만 원 세금을 내면 실제적으로 제가 손에 쥐게 될 돈은, 왜냐면 4,620만 원은 이제 제가
올해 만약에 2억 1천만 원을 수익 실현했으면 내년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4,620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2억 1천만 원 올해 매도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돈은 1억 6,380만 원만 써야 됩니다. 2억 1천만 원 다 쓰면 안 돼요. 1년에. 4,620만 원 떼어놓고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내년 5월달에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1억 6,38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365만 원을 한 달 생활비로 쓰는데 물론 15년 뒤에 1,365만 원이면 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실수령액이 뭐 300만 원 정도를 지금 쓰면서 저축도 하고 생활비도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1,365만 원이면 그때도 상당히 큰 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이게 1,365만 원을 쓰지 않고 2억 1천만 원을 아마 매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2억 1천만 원을 매도하지 않고 저는 한 1억 정도만 매도를 하고 1억에 22% 세금 떼고 그 나머지 돈만 저는 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365만 원에 이제 절반만 이제 쓴다고 하면 한 700만 원 가까이 이제 쓸 수 있는 건 현대 생활비로 그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소비 패턴을 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1억만 매도하면 이제 또 제 잔고에는 또 1억 정도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잔고는 제가 1억씩 매도해서 써도 1억씩 계속 이제 불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화수분이 되는 거예요. 화수분이 뭐냐면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이다.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두면 끝없이 새끼를 쳐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화상의 단지를 이룬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15년 뒤에 화수분으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아까 2억 1천만 원을 다 매도해서 쓰지 않고 한 1억 정도만 매도해서 쓰고 나머지 1억은 계속 그 저의 14억과 1억이 계속 합쳐져서 매년 이렇게 복리로 계속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 돈을 연평균 15%씩 복리로 꾸준히 늘려줄 수 있는 투자 자산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바로 미국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 ETF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그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 수익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잘한 애가 앞으로도 이제 잘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 미국이라는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그런 기술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 인재들은 또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미국에서 또 살면서 그 어떤 기술 개발들을 하는 모습들을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전 세계 똑똑한 애들은 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석박사도 다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 남아서 이렇게 계속 더 직장도 구하고 또 어떤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앞으로 계속 잘 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그럼 과거에 이제 수익률을 이제 보게 되면 QQQ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기술주로만 이제 거의 대부분 기술주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 ETF고 퍼포먼스도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해도 47.57%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YG는 230개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 그 500개 기업 중에서 그로스, 성장성이 높은 230개 종목만 추려서 이렇게 ETF를 만들었어요. 그 티커가 SPYG고, 그래서 이것도 수익률이 작년에도 31.93%, 뭐 재작년에는 28.95%로 이제 15%를 상회해서 이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SPY랑 또 하나는 IVB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를 투자하실 거면 IVB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가 SPY에 비해서 3배나 싸기 때문에 이게 0.03%고 SPY는 0.09%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그런 지수를 추정하는 ETF면 IVB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의 9년치 수익률을 이제 쭉 가져왔는데요. 이건 다 퍼센테이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에는 근데 15%를 성장을 못할 뿐더러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5%를 성장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5.92% 성장하고 그 다음에 8.34% 성장을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연평균으로 한번 이제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을 더해 보니까 9년 동안 199.26%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9년을 나눠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22.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SPYG도 다 더해보고 이제 9로 나눠보니까 16.57%가 되고, 그 다음에 SPY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더해서 나눠보니까 9로 나눠보니까 13.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PY 같은 것만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15%가 이제 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표 수익률 15%가 넘지 않는 것이 돼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보니까 QQQ 반, 그 다음에 SPY를 반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분산 효과의 어떤 것도 있어요. QQQ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에 되게 많이 거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월달 같이 금리 상승 시기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싫다. 퍼포먼스는 좋긴 한데 엄청난 변동성이 싫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SPY나 또는 IVV를 이렇게 반반씩, 그러니까 QQQ 반, 뭐 IVV 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두 개를 각각 투자하는 게 좀 귀찮다 하면 SPY지만 하나만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SPYG라는 게 이 QQQ와 IVV를 반반씩 섞어 놓은 이제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딱 그 중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연 평균 15%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 수익률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14억이 됐는데 이제 15년 뒤에 이제 14억이 이제 됐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돈을 이제 14억을 가지고 있고 돈을 찾아 써야 돼요. 근데 18년도 같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돈이 필요하면 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뺐쓴다고 해도 제가 14억 가지고 있고 저희 수익률은 이미 뭐 엄청나게 수익률이 지금 기록을 세 자릿수, 네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수익률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면 뭐 찾아 써야죠. 찾아 쓰고 물론 수익률은 뭐 조금 이제 수익금은 조금 깎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게 뭐냐면 19년도, 20년도에는 또 15% 이상을 상회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저의 화수분은 이제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16년 같은 만약에 사태가 또 미래에 벌어진다. 15%씩 성장을 못한다. 그래도 돈 필요하면 역시 찾아 써야죠. 돈 필요하면 찾아 쓰고 뭐 다음에 또 15% 성장을 못했지만 그래도 돈 필요하면 찾아 쓰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올려주기 때문에 15% 이상씩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돈 필요하면 그때가 되면 돈 필요하면 저는 그냥 찾아 쓰는 것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뭐 미국이 뭐 연간 15%씩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드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ETF만 투자하지 마시고 약간 그런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같은 거에도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뭐 저는 그런 염려증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이제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대출금 뭐 30년 동안 일정 부분 갚아 나가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갚으면서 저의 이제 월급의 한 일정 부분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한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아파트 대출금 갚고 3분의 1은 제가 여기 미국 ETF나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제 생활비 이렇게 쓰고 이러한 이제 전략으로 저는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5% 성장이 좀 의심된다. 과거에는 이랬지만 앞으로도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저와 같이 이렇게 부동산 같은 데도 이렇게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집 나중에 이제 주택연금으로 받아서 뭐 70세 이후에 뭐 1억에 뭐 30만 원씩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때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더 올라가겠지만 주택연금 같은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좀 본인
소유의 뭐 아파트라든지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주식은 어쨌든 ETF도 위험 자산이긴 하니까 이제 해지의 역할, 그러니까 해지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째, 바이 앤 홀드 하자입니다. 바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한다라는 것이고요. 홀드한다라는 것은 이제 보유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시장의 ETF,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 ETF 같은 경우, 그리고 좋은 기업을 고르셨다고 하면 바이 앤 홀드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펼치셔야지만이 어떤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닌 투자의 여러 현인들,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닌 매수 보유, 바이 앤 홀드 하면서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바이 앤 셀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QQQ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QQQ는 이제 미국 나스닥 기술주 100개를 이제 묶어놓은 ETF인데요. 아래 보시면 2016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이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코땡땡으로 인해서 2월 중순쯤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3월 중순까지 해서 마이너스 30%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30% 하락한 거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2월 중순에 1억을 만약에 거치식으로 투자하셨던 분은 마이너스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손실로 잡히셨을 텐데 이런 엄청난 하락장을 겪으면서 고통이 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2월 중순쯤에 매수를 고점에 하셨다 하더라도 이때 잘 견디셨으면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해서 엄청난 이렇게 상승률을 이렇게 그대로 또 수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 앤 홀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요. 좀 더 지나가 보면 여기 보시면 2018년도 후반기 때 보면 이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주가 급락해서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또 악재를 맞아 떨어지긴 했지만 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주가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우량한 자산은 이렇게 출렁거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지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변동성을 견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일찍 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2017년 9월 달 정도에 이제 만약에 1억을 매수하셨다고 어떤 분이 하셨다고 하면은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제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와도 자기 본전은 까먹지 않은 그런 수익률이 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좀 이렇게 빠져서 허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전은 까먹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2020년 2월 달에 코땡땡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30% 급락을 해도 나는 이렇게 심리적 안전 마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 앤 홀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바이 앤 홀드 한 지를 얼마나 됐는지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리적 안전마진을 가질 수가 있으셔가지고 좀 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결국은 평단가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맞춰져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코땡땡이 오면 또 이렇게 하락을 또 겪게 돼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2017년도 이제 한 9월달 정도에 이렇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팔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이제 복리의 효과도 누리면서 코땡땡 같은 이런 악재가 터져도 심리적 안전 마진을 가지면서 이런 2021년도까지 엄청난 수익률을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금액을 1억을 먼저 만들자. 평가 금액은 제가 투자한 매입 금액과 이제 평가 손익을 합쳐서 이제 평가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1억을 먼저 만들고 1억을 모으고 난 후 12년 장기 투자는 각오를 해야 한다. 장기로 갈수록 우리가 복리로서 스노우볼링 효과를 누리면서 엄청난 그 투자에 대한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아까 표에서도 말씀드렸죠. 복리계산기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미국 ETF에 투자하자. 주식 투자를 처음 하거나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범퍼 역할을 저처럼 저는 테슬라를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좀 범퍼 역할을 하는 또 미국 ETF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지금 저는 한 마이너스 뭐 5%에서 한 마이너스 4%가 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한 플러스 3%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그 ETF들이 이제 범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시가총액이 큰 QQQ나 SPYG, SPY나 IVB 저는 이제 수수료 개인적으로 싸니까 스파, SPY 투자할 바에는 IVB가 낫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ETF는 다 이제 좋은, 안정적이고 다 거래량도 많고 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어떠한 위기가 와도 바이 앤 홀드 하자, 바이 앤 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마음으로 돈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자라는 게 저의 이제 투자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또 한 말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화수분 말씀드렸죠.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보물단지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미국 ETF에 투자하는 거고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계속 장기간 보유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서 매도는 제가 돈 필요할 때 조금씩 찾아서 쓰는 것이다. 그런 화수분을 만들자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앤홀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